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으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대출이자,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내 건강검진, 회사에서 버티는 체력, 은퇴 이후에 월급 없는 시간. 이게 한꺼번에 떠오르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저축만으로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오래 모은 돈의 가치가 물가와 금리와 집값과 보험료 앞에서 생각보다 빨리 얇아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히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겁이 납니다. 이 나이에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수십 년 버틴 인생이 한 번에 흔들릴까봐. 바로 이 지점에서 QLD와 TQQQ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익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말이 들리니까요. 하지만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QLD와 TQQQ는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감정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 빠르게 키우고 나쁜 습관은 더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는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오늘 대본은 멋있는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숫자와 상황을 쪼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족 책임이 크고 잃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잠을 덜 깨게 만드는 구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잡겠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차트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가 바쁘고 일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똑똑함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단순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단순한 규칙을 오래 반복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이제 QLD와 TQQQ를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대략 2배로 따라가려는 구조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을 대략 3배로 따라가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2배면 2배로만 오르겠지, 3배면 3배로만 오르겠지. 아닙니다. 오를 때도 빠르지만 떨어질 때도 빠르고 흔들릴 때는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기도 하지만 실수도 키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려면 실수를 못하게 막는 구조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 구조는 딱 3가지로 만듭니다. 첫째, 매수 규칙, 언제 얼마나 살지. 둘째, 매도 규칙, 언제 얼마나 팔지. 셋째, 현금 규칙, 얼마나 남길지. 이 3개가 없으면 결국 감정으로 매수하고 감정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감정 매수 감정 매도는 레버리지에서 거의 항상 패배로 끝납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점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하고 반복을 하고 수익을 수확하는 게임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합니까? 언제 파야 합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맞추려 하지 말고 구간을 나누십시오. 구간을 나누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구간을 나누는 방법을 정말 단순하게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보시고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의 움직임에 매우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구간 1, 평소 구간. 이 구간은 그냥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삽니다. 매달 월급날 다음날 혹은 매달 같은 날짜, 딱 그날만 삽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기분 좋을 때 더 사고 불안할 때 덜 사는 순간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평소에는 무조건 기계처럼 삽니다. 구간 2, 조정 구간. 조정 구간은 내가 마지막으로 샀던 가격보다 대략 10% 안팎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삽니다. 다만 전부를 쓰면 안 됩니다. 조정은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조정이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정에서는 현금을 절반만 쓰는 느낌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간 3, 깊은 조정 구간. 깊은 조정 구간은 내가 마지막으로 샀던 가격보다 대략 20% 안팎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립니다. 뉴스가 무섭고 커뮤니티가 시끄럽고 주변에서 주식하지 말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미리 정한 금액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남겨둔 현금 중에서 또 절반 정도를 씁니다. 구간 4, 공포 구간. 대략 30% 이상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분석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현금을 쓰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한 번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30%, 35%, 40% 이런 식으로 단계로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매수 규칙입니다. 이제 매도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도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는 싫어하고 이익은 더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더 오를까봐 못 팝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면 본전만 와도 팔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본전이 오면 또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이게 반복되면 수익은 사라지고 시간만 갑니다. 그래서 매도는 딱 한 줄로 정하셔야 합니다. 수익 구간이 오면 무조건 일부 매도. 전부 매도 아닙니다. 일부 매도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고점 부근, 혹은 내가 목표로 한 구간, 혹은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어 보이는 구간, 셋 중 하나라도 오면 보유 물량의 30%를 매도합니다. 30%는 심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숫자입니다. 10%는 티가 안 나고 50%는 불안해지고 30%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현금이 생깁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매도한 돈을 어디로 보내느냐?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매도한 돈을 다시 다 레버리지로 넣으면 결국 같은 게임을 반복합니다. 수익을 수확해도 내 인생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돈은 두 덩어리로 쪼개십시오. 절반은 방어 자산으로 옮기십시오. 배당형, 현금 흐름형, 혹은 예금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절반은 현금으로 남기십시오. 이 현금이 다음 폭락에서 내 멘탈을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현실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케이스 1 매달 30만원만 가능한 분. 생활비가 빠듯하고 대출이 있고 아이들 돈이 계속 나가는 분입니다. 이 케이스는 욕심을 내면 바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달 30만원 중 20만원은 QLD, 5만원은 TQQQ, 5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현금이 4개월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는 조정 구간에서만 그 현금을 씁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20만원 모였다면 10% 조정이 오면 5만원, 20% 조정이 오면 5만원, 30% 조정이 오면 5만원, 나머지 5만원은 진짜 공포 구간을 위해 남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멈추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케이스 2 매달 100만원이 가능한 분. 이 케이스가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규칙이 더 필요합니다. 매달 100만원 중 50만원은 QLD, 20만원은 TQQQ, 30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보너스나 연말정산 같은 목돈이 생기면 그 돈의 절반만 투자하고 절반은 그대로 현금으로 둡니다. 목돈이 들어오면 한 번에 넣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케이스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평소 매수는 매달 고정. 10% 조정이 오면 현금 중에서 10만원 추가. 20% 조정이 오면 현금 중에서 20만원 추가. 30% 조정이 오면 현금 중에서 30만원 추가. 이렇게 숫자를 박아두면 공포가 와도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케이스 3 목돈 3천만원이 있는 분. 퇴직금 일부, 부동산 처분 일부, 오래 모은 돈, 이런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절대로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흔들릴 때 잠이 깨고 결국 내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3천만원을 네 덩어리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 750만원, 두 번째 750만원, 세 번째 750만원, 네 번째 750만원. 첫 번째는 오늘 들어가도 좋습니다. QLD 500만원, TQQQ 250만원. 두 번째는 10% 조정 때, 세 번째는 20% 조정 때, 네 번째는 30% 이상 공포 구간에서 세 번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네 번째 덩어리 750만원은 30%에서 250만원, 35%에서 250만원, 40%에서 250만원. 이렇게 하면 바닥을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구간 통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들어가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이 크면 같은 자리로 돌아오더라도 내 계좌는 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오르는 장에서는 빠르지만 흔들리는 장에서는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금과 일부 수익 실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운영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3중 통장 규칙입니다. 통장 하나로 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 개로 쪼개십시오. 첫 번째 통장, 생활통장. 여기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생활비, 보험료, 아이들 비용, 이건 생존입니다. 두 번째 통장, 투자통장. 여기는 QLD, TQQQ를 운영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서는 규칙대로만 움직입니다.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장, 폭락통장. 여기는 현금입니다. 이 통장이 있어야 폭락이 기회로 바뀝니다. 이 통장이 없으면 폭락은 공포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폭락통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더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락통장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폭락통장이 있는 사람은 폭락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폭락통장이 없는 사람은 폭락에서 팔게 됩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에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실제로 자주 나오는 고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들어가면 고점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럴 때는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고점이 무서우면 금액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십시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한 번에 넣지 말고 20만원씩 5번으로 나누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고점 공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하락하면 더 사라는데 진짜 하락하면 손이 안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이 안 나가도 되게 만들면 됩니다. 숫자를 미리 정하십시오. 10% 빠지면 10만원, 20% 빠지면 20만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메모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수익이 나면 팔라고 하는데 팔면 더 오를까봐 아깝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파는 겁니다. 30%를 팔면 남은 70%는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덜 아프고 현금은 생깁니다. 이 현금으로 다음 하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금 때문에 걱정됩니다. 세금은 찝찝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수익 실현을 못하면 결국 수익을 못 지킵니다. 세금은 내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하시고 대신 구조를 단순하게 가십시오. 매도는 연애 한두 번 혹은 큰 구간에서만 이렇게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환율이 걱정됩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단기 게임이 아닙니다. 매달 분할하고 조정해서 더 사고 수익에서 일부 팔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환율도 결국 평균으로 흡수됩니다. 환율이 너무 무섭다면 처음에는 QLD 비중을 높이고 TQQQ 비중을 낮추십시오. 변동성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폭락이 오면 어떡합니까? 폭락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폭락에서 팔고 현금이 있는 사람은 폭락에서 삽니다. 그래서 폭락 대응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는 폭락 통장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달 운영표를 실제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매달 1회 정기 매수, 월급날 다음날, 혹은 매달 25일, 혹은 매달 1일. 딱 하나 정합니다. 그날은 무조건 삽니다. QLD와 TQQQ를 비율대로 삽니다. 그날 이후에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는 오직 조정 구간에서만 합니다. 매주 1회 체크. 주말에 딱 5분만 봅니다. 이번 달에 내가 정기 매수를 했는지, 폭락 통장에 현금이 남아있는지, 내가 규칙을 어겼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차트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분석을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손이 나갑니다. 분기 1회 리밸런싱. 세 달에 한 번만 비율을 확인합니다. QLD가 너무 커졌으면 일부를 줄이고 TQQQ가 너무 커졌으면 일부를 줄입니다. 줄인 돈은 폭락 통장으로 보냅니다. 혹은 배당형 자산으로 보냅니다. 이 한 번의 정리가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켜줍니다. 연 1회 수익 수와 전고점 부근 혹은 내 목표 구간 혹은 과열 구간이 오면 30% 매도. 매도한 돈의 절반은 방어 자산, 절반은 폭락 통장. 이게 반복되면 시간이 갈수록 계좌가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이때입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보너스, 퇴직금, 목돈, 혹은 급락장에서 공포가 왔을 때, 이 두 순간은 정반대인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둘 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돈이 생기면 욕심이 폭발합니다. 급락이 오면 공포가 폭발합니다. 욕심과 공포는 레버리지에서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순간 모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절반만 움직이기, 나머지 절반은 대기. 이걸 지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돈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500만 원만 넣으십시오. 나머지 500만 원은 폭락 통장으로 둡니다. 이게 정말 단순하지만 수십 번의 실수를 막아줍니다. 이제 대본의 분위기를 조금 더 현실로 당기겠습니다. 우리가 QLD와 TQQQ를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똑똑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월급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책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고 몸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나는 이미 많은 걸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지를 한다는 건 용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규칙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없는 레버리지는 결국 내 마음을 부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비율 예시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안정형 QLD 80, TQQQ 20. 이 비율은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 밤잠이 중요한 분, 대출이 큰 분에게 적합합니다. 균형형 QLD 60, TQQQ 40. 이 비율은 상승장에서 속도가 느껴지고 하락장에서도 멘탈이 버틸만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기에 좋습니다. 공격형 QLD 40, TQQQ 60. 이 비율은 상승장에서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쓰려면 폭락 통장이 충분해야 합니다. 폭락 통장이 없으면 이 비율은 위험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비율은 멋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비율로 정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비율이 정답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대본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내가 QLD와 TQQQ를 사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예를 들어 아이들 교육비와 노후를 동시에 준비하기 위해. 이 한 문장을 쓰는 순간 매수와 매도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규칙을 4줄로 쓰십시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산다. 10% 조정이면 얼마를 더 산다. 20% 조정이면 얼마를 더 산다. 정고점 근처 오면 30% 매도한다. 이 4줄이 있으면 차트를 덜 보게 됩니다. 차트를 덜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레버리지는 내 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인 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열심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QLD와 TQQQ는 그 연습을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축복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그 속도는 상처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수익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